여기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하신 게 세컨드 라이프. 네. 세컨드 라이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주로 하던 일 좀 멈추고 은퇴했을 때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작 이런 느낌인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까? 인생 이막. 예, 인생 이막.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전에도 인생 이막은 다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예전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예. 은퇴한 후에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그냥 이제 유유자력하면서 취미나 즐기면서 보내면 됐는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굉장히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되는 게 은퇴 후에도 8만 시간이 예. 이 8만 시간이라는 게 잠자고 먹고 이런 거 다 빼고 자기한테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8만 시간이나 남아요. 아, 너무 많지 않아요,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걸 뭐하고 보내야 될지 그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네. 전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8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네.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로 어떤 걸 소개해 주시겠어요? 키워드를 이 소위 말한 이 노인들 8만 시간을 갖고 있는 예. 노인들을 어떻게 보면 뉴실버 뉴실버, 예. 새로운 젊은 노인 좀 이렇게 어폐가 있지만 예. 젊은 노인 액티브 시니어라는 액티브 표현- 시니어들도 예. 하고요. 네, 이 액티브 시니어들을 일본에서는 이제 단가이 세대라고 네, 부르는데요. 단가이 세대요.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일본에서는 단가이 세대라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맞습니다. 출생한 1947년부터 49년 예. 동안에 약 680만 명의 아기들이 태어났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덩어리졌다. 그래서 예. 단괴, 단괴. 예. 그래서 덩어리 세대라는 그래서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들이 이 세대들의 특징을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요. 예. 평생 현역, 평생 현역, 그다음에 예. 일본어 표현이지만 시활. 시활. 시활은 시간 활동.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일본 분들은 그런 거 참 많이 해요. 시활. 활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시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예, 평생 현역, 네, 시활. 예. 그다음에 마지막 발음 잘하셔야 돼요, 시활. 예. 시활. 예. 네. 종활. 종활. 종활은 종활? 마지막 끝 종자, 마칠 마지막 종. 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웰 다잉. 그 죽는 것도 활동해야 된다. 그렇죠. 얘기? 네. 야.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예. 하나씩. 그러니까 평생 현역, 네. 시활, 시활, 종활, 종활 이 세 가지가 그 일본의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그 표현하는 세 가지 3대 키워드. 3대 키워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먼저 그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이런 3대 키워드에 비추어서 일본 분들이 8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뭘 하는지 먼저 궁금한 게 어떤 거 있어요? 저는 시활이 먼저 궁금한데요. 네. 그 8만 시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냐, 네.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네. 궁금한 것 같아요. 시활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또 이야기를 하자 보면 배우는 거, 학습. 학습. 그다음에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는 이제 그냥 즐거워서 공부하는 네. 아.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예. 학습이 주요 키워드가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를 이제 제시하자면은 사회공헌, 재능기부 예.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네. 재능 기부. 네.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예. 학습의 경우에 요즘 일본에서 좀 인기가 있는 게 55세,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예. 우리 예전에 대학생들이 가던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의 어학도 배우고 거기 현지 문화도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가격은 3개월 정도를 해서 호주나 같은 데 보면은 한 50만 엔,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500만 원. 네. 생각보다 네.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예. 네. 재밌는 게 65세, 70세 분들이 어학연수를 가면서 손주죠. 손자들, 손녀와 함께 야. 가는 경우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엄마 물론 돈이 있어야 엄마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그럼요. 예. 부모님도 안 챙겨도 되죠. 애들도 안 챙겨도 되니까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큰 휴가를 얻는 거겠습니까, 네. 그게. 시간을 보낼 때 네. 그 배움과 학습이 예. 굉장히 이제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런 중요한 여행 같은 키워드인 것 느낌도 같아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얼핏 전에 여행 얘기하니까 네. 생각 문득 난 게 네. 보통 일본의 시니어 분들은 혼자 여행을 하시는 분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 사실입니까 그게? 예, 굉장히 많이 혼자 여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도 이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혼자 여행을 하면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혼자 여행지를 섭외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가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이 투어 프로그램이 1인 여행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1인 여행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 혼자 가는데 각각 혼자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예. 저희들 보통 이제 여러 단체가 가게 되면은 버스 좌석에 2명씩 앉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버스 좌석에서도 혼자만 예,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 느끼면서 예. 단체가 갔을 때의 안전, 편리 이것까지 두 개의 메리트를 누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세컨드 라이프를 살 때 사실 우리가 또 함께 사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사랑하는 시니어들의- 사람이 이제 반드시 한 명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시니어들은 어떤 그런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조금 재밌는 건 없나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시니어 또 활이 들어갑니다만 네. 혼활 참 혼활 결혼의 시니어 혼자고요. 혼활. 네. 결혼 활동이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 궁금하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뭐. 일본도 물론 예. 젊은 층들이 그 결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상품들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혼활 활동이라고 그냥 하는데요. 네. 시니어 혼활이라는 거는 그 이제 50대 이상 시니어들도 그 결혼 활동 뭐 어떻게 보면 저기 데이트. 예, 데이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정리해 보게 되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게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도 좀 1인 여행도 하시면서 여행, 네. 그리고 취미 활동. 그리고 아까 또 이제 뭐 짝짓기 활동, 혼활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 이 봉사활동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봉사활동 중에는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들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봉사활동은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 사회의 환경 미화랄지 이런 봉사활동도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자기 재능을 살리면서 봉사를 하는 네. 재능 기부 같은 거죠. 아.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연 이제 2천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와, 우리나라보다 많죠. 우리나라 2배 가까이 넘었어요. 우리가 2천만 명씩 가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걸 안타까운 예. 현실이긴 한데 근데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도쿄 올림픽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건데 이 많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접대하는, 대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시니어가 요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 시니어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경험이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 언어를 다 알고 있는 갖추고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니어들이 뭐 적은 돈은 아닌데 파타임제로 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역 가이드인 거죠. 관광 통역 가이드를 해주면서 자기 시간을 뿌듯하게 보내기도 하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럼 저같이 이렇게 어학을 다른 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떤 봉사 활동을 해야 됩니까? 그럼? 짐을 들어주거나 몸을 쓰셔야 알죠. 그러니까 이제 입이 안 되면 몸으로 이렇게 해결하라는 말씀이신 것 몸을 같은데. 쓰실 수 있는 체형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저 힘이 좀 없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 다이칸 야마라는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둘러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엔딩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좀 책을 훑어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자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종활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제 일반어로 종아리라는데 일본에서는 슈가츠라고 일본 발음은 슈가츠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이 우리 장래 자기의 죽음을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자식들 가족들이 준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의 이 종아리 키워드는 자기의 장래, 자기의 죽음은 자기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죽음까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노후 생활비도 준비해야 되고 죽음마저도 혼자 준비해야 되는 얘기니까. 네,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그 현상을 그 현상을 보면 무덤 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묘친구. 묘친구. 무덤은 좀 그런가요, 어감이? 묘친구가 있습니다. 묘친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들어갈 곳. 자기가 나중에 묻힐 곳. 일본은 화장이기 때문에 묻히는 게 아니고 낙고를 하지만 100% 화장입니까? 일본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낙고를 둘 곳을 미리 스스로 자기가 정해놓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 같은 장소에 낙고를 두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이 낙골 당해서 이 네트워크로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나중에 묻히셔서 이제 계실 건데 서로 가는 길을 친구처럼 지내라. 그래서 이거를 칭하는 게 묘친구, 무덤친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좀 문화는 다르긴 하지만 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진척이 되다 보게 되면 이 죽음에 대한 그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두 번째 키워드 세컨드 라이프 살펴봤는데 한번 정지해 주시죠. 일본의 세컨드 라이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컨드 라이프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주위에서 해라, 명심해라. 몇 가지만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젊은 노인들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경제, 그리고 건강. 지식, 이 3박자를 경제, 건강. 경비하고 있는 거를 젊은 노인들, 뉴실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뉴실버들의 특징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죠. 몸이 허락할 때까지 일한다. 이 사람들은 일이 없을 때의 그 고통을 알거든요. 일이 없을 때의 그 고통. 어쨌든 평생현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활, 시간을 체험을 최대한 자기 즐긴다. 시간을 활용한다. 시활. 그다음에 내 죽음은 내가 준비한다. 종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시활, 그다음에 종활, 그다음에 평생 현역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